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에 특별한 흥미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겉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미국의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입니다. 16세기 헨리 8세 당시의 영국을 배경으로 왕궁에서는 왕자 에드워드가 태어납니다. 같은 날 런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 톰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외모가 닮았지만 신분이 달라고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궁의 생활이 너무 무료했던 에드워드 왕자가 어느 날 왕궁 주변에서 경비병들에게 학대당하는 거지 톰을 안쓰럽게 여기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자와 거지 두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고 재미삼아 옷을 바꿔 입으면서 뜻하지 않게 왕자가 거지로 오해되어 거리로 쫓겨나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 장난처럼 옷을 바꿔 입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자가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왕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태도와 말에는 품격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면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해지고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감당 못한다.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거지 톰이 왕자의 행세를 하며 생활하지만 잠을 자기에는 푹신한 침대보다는 바닥이 편하고 식사를 위한 격식을 차린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외모는 왕자이나 하는 짓은 거지입니다. 또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지 않습니다. 말씨는 여전히 왕자의 말씨에 모든 행동도 왕자같이 합니다. 그러니 주변이 보기에는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어색함과 혼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웃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 자리에 가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던 중 술집에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이라는 인물을 왕궁에 데려옵니다. 광대 하선은 얼굴이 왕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선은 궁궐에 들어와 왕의 대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말투를 따라하고 행동을 모방하며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선은 왕의 위치로 겉은 변화돼도 수준이 변화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선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하선은 천민 출신의 광대답게 인간적이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당시의 조정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선은 언제부터 진짜 왕이 되었을까요? 왕관을 썼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 결정을 내렸을 때입니까?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공감입니다. 하선은 진짜 왕이 무시했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을 보고 분노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려 하는 등 왕답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자 신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대신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공납을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대담한 행동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던 신하들에게는 미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전의 마음을 돌립니다. 광해군에게 냉대받던 중전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건넵니다. 냉랭했던 중전의 마음을 열게 만들며 이전의 광해군과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진짜 왕보다 더 왕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짜였지만 점점 진짜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까지 보입니다. 가짜 왕 노릇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길을 가려 합니다. 진짜 왕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키려 했다면 하선은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상반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는 수준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가 함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자리는 사람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어진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와 선택입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옷만 입고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점점 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